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5월 5일 오전 6시 50분, 제가 좀 선물 시장을 좀 보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공휴일이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인데,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 선물 시장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올 때 물론 비단 테슬라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정책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스러운 이런 지수의 하락이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테슬라의 개별 종목의 문제도 좀 있었죠. 첫 번째로 리스크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활동도 분명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어 가고 있죠. 물론 뭐 현대 기아나 중국의 BYD 이렇게 저가 고성능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바로 그런 것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바로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2025년도 1분기 테슬라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정도 감소한 193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 214억 달러를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서 이 테슬라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뭐 이사회에서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CEO, CEO에 대한 이사회 뭐 복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는 것마저도 물론 호재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바닥을 짚고 충분히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급형 모델 출시인데, 2025년도 하반기에 약 3만 달러 정도의 보급형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저가형 모델이 나오다 보면 수익성 개선에도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요.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도입이 되거든요. 2025년 6월부터 이 텍사스 오스틴을 시작으로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될까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사람이 없는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스타트를 다시 한번 끊으면서 역시나 시대를 또 앞서 나가려는 테슬라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에너지 저장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테슬라의 그 메가텍,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이 연간 약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주요 증권사별에 대한 테슬라 주가 목표치를 보면은 워낙 다양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410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AI 로보틱스 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는 테슬라를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자율주행과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315달러 정도. 그런데 이제 UBS나 JP 모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게 지금 주가 목표치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증권사별로 미국도 워낙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갖춘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또 FSD 승인이 있었죠.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을 하였고,
여기는 분명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테슬라 이사회가 이 마스크 CEO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또 되었다. 그리고 또 AI,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물론 주가가 250달러 선까지 이탈되고 난 다음에 지금 290달러 선에서 저항을 거의 한 3번 정도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항을 한 3번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 다음번에는 저는 뚫린다고 봐요. 뚫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위로 뚫리는 거죠.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온다라고 볼 때 과연 이 추세가 이 전저점을 뚫어주는 완벽한 추세로 돌아설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경기에 대한 또는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적인 분석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침부터 새벽이라 지금 목소리가 살짝 잠기네요. 뭐 자다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최근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이게 저점 단계부터 이게 차트 분석만으로도 테슬라가 차트 분석하기에 정말 표본과 같은 정말 좋은 모습,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4월에 찍었던 이 저점 단계부터 볼 때 저는 이렇게 상승에 대한 5파동을 그려 나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 조정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 A, B, C 조정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건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단계가 최근에 우리가 4월 달이었어요. 4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타점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었던 타점이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여기 전저점이 이탈됐던 4월 7일 날, 여기서 전저점이 이탈될 때 새벽에 분명 전저점이 이탈됐지만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저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이 단계부터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지, 아니면 그 뒤에 또다시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통적인 건 올라간다 한들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간다 한들 이 공통적인 상승 구간에 대한 고점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윗선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300달러는 돌파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가면 테슬라로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저녁 새벽부터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아직 못 오신 분들, 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테슬라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이나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차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종목명 테슬라라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과 자료, 또 디테일한 타점을 앞으로 저희 구독자방에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정말 기본적인 자료들,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관련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시고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달라고
말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만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뭐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 아니면 내가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상관없으니까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점을 또 그 타점에 대한 확률이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 이런 거를 알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지금 연휴 이제 주말 연휴 다 지나가는데 항상 또 나스닥 시장 우리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은 연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이제 프리 시장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야겠죠. 제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들 또 잡아야 되는 종목들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5월 5일 어린이날 다들 자식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 행복하게 또 어린이날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많이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저와 함께 재밌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